예, 오늘은 암페어 법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암페어 법칙, 그리고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이 그 이번 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오사발의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그리고 이제 암페어 법칙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어떤 도서원에서 전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전류 I가 흘러가면은 여기 주변에다가 이제 나침반을 여기 놨어요. 나침반을 놨더니 그 나침반이 이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나침반이 이제 움직이는데, 물론 방향이 이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전류,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얘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지금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오라는 사람하고 이제 사바라는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이 도선주위에 어떻게 자기장이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이 나온 다음에 이제 암페어라는 사람이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비오사발의 법칙을 좀 더 일반화시킨 것이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비오사발의 법칙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시메트리가 되게 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각각의 일일이 그 방향을 다 따져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자기하의 그 정전기하에서 뭐를 배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 차지 Q가 있으면은 이 포인트 차지 Q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었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있었고, 이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제 차지가 여러 개 있을 때 Q1, Q2 뭐 여러 가지 차지가 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 뭐 이렇게 다양한 일렉트릭 필드의 썸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그 쿨롱의 법칙으로 이 일렉트릭 필드의 썸을 이제 다 계산했었는데 너무 어렵죠. 왜냐면 얘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벡터잖아요, 벡터. 그러니까 지난 그 어떤 그 이 포인트 P에서 만들어내는 요 Q1, Q2가 있는데 어떤 그 포인트 P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전기장하고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장 뭐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벡터 썸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더 계산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이제 가우스 법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그 차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우시언 서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가우시언 서페이스의 그 면적 적분을 하면은 얘가 엡실론 제곱은 Q인데, 요게 이제 그 요 가우시언 서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 차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벡터에 대한 그 개념 벡터 썸으로 슈퍼포지션으로 해서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가우스 법칙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물론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방향을 따져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네트 차지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우시안 서페이스 내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그 자기장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쿨롱의 법칙이 일종의 비오사발의 법칙하고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고, 가우스의 법칙이 이제 암페어의 법칙하고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은 일일이 그 매그네틱 필드에 의한 그 벡터 서메이션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장에 의한 벡터 서메이션을 다 하듯이. 그렇지만 암페어 법칙은 이제 이 어떤 그 가우시언 서페이스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통합적인 적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듯이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오사발의 법칙이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장, 첫 번째 이제 자기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장. 자기장이 뭐냐면 이제 이 당시 1800년대에는 자기장이 뭔지를 몰랐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이제 전기 현상이 있고 이제 자기 현상이 있는데요. 이 전기 현상은 뭐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은 정전기 현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었고, 자기 현상은 자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죠. 자석. 이제
그 자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기랑 자기랑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제 주장한 그 발견한 사람이 바로 페러데이죠. 페러데이. 페러데이가 이제 전기가 그 전기장의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죠.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인덕터 이렇게 그 도선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가 자석을 이제 움직이면 아래로 자석을 움직이면은 NS가 갖고 있는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더라. 이 도선에서 이제 페르데이가 그걸 발견한 거고, 웨리스테드는 뭐를 발견했냐면 여기 전류가 도선에 흐를 때 이 주변에서 자기장이 이제 생기더라. 이 나침반이 움직이더라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와 자기는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만 전기와 자기가 그 하나로 된 현상이라고만 알았고,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페라데이의 발견과 이제 웨리스테드의 발견을 이제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기 방정식을 만들면서 이제 전자기학이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기와 자기의 그 당시에는 현상론적인 그런 이론이 발달했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것이 왜 생기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자기장이 왜 생기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장은 스핀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에요.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스핀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인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커런트, 일렉트릭 커런트가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움직이는 전자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이건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자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인트린직 퀀텀 넘버라고 하는 이 스핀이라는 것이 매그네틱 모멘트, 자기 모멘트를 만들어내서 자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제 자성에 대해서, 자기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어떤 그 자기장이 어떤 전자가 이제 움직여요. 이 V라는 속도로 이제 그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제 Q라는 전하를 갖고, 예를 들어서 Q라는 전하가 V만큼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이제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 그리고 V 크로스 R이라고 하는, 여기는 R은 예를 들어서 이제 V가 이렇게 이제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그 여기 P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 R 벡터죠. R 벡터고, 요거 이제 그 방향 벡터죠. 요 R 햇은 이제 여기 방향 벡터거든요. 이제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그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요 4파이분의 뮤제로는 그 상수고요. 여기서 뮤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퍼미어빌리티, 진공 중에서의 퍼미어빌리티예요. 투자율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퍼미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값은 얼마냐면은 얘가 이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이제 값을 갖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맥스웰에 의해서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가 보시면 그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 방향, V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아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지금 V 크로스 R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을 써죠. V의 방향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 네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 이 P점에서는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 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장이 쭉 생기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간단한 거를 그려봅시다. 여기 플러스 차지 Q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P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V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지금 속도 V만큼 움직이고 있고, 아래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아래 방향이죠. 이제 그럼 V 크로스 R이라고 하면은, V 크로스 R, V 크로스 R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만약에 이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R이 이쪽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또 생기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이어보면은 이제 자기장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저기가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도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따지면요. 자기장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나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은 반대로 돼 가지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자기장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요식을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B는 이제 여기에다가 맥스웰에 의해서는 보면은 이게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가 이제 빛의 속도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 할 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이고요. 퍼미어빌리티. 그 다음에 요거 엡실론 제로는 이제 퍼머티비티라고 하죠. 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은 여기서 C제곱분의 V. C제곱분의 V 하면 이제 엡실론 제로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이제 C제곱분의 1 하면 얘가 바로 이제 엡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V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요 아까 4파이가 있었고 엡실론 제로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엡실론 제로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R제곱분의 Q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벡터 R이 있었죠. 예. 요거를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이제 일렉트릭 필드죠.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제곱분의 V 크로스 2라고 하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자기장이 왜 생기느냐? 어떤 차지가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은 여기 이 R은 그냥 방향 벡터고요. R은 방향 벡터고 지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긴다. 물론 일렉트릭 필드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장이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기장도. 그리고 앞에 상수가 다른데요. 앞에 상수는 일렉트릭 필드는 1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뮤 제로 오버 4파이가 상수가 돼요. 그리고 Q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V 크로스가 있다는 거죠. V 크로스. V 크로스 R. 그래서 V 크로스 R로 주어지고 상수가 4파이분의 뮤 제로. 그리고 이 쿨링의 법칙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매그네틱 필드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은 뭐냐면, 비오사발의 법칙은 어떤 도선에서 얼마만큼의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얼마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없어졌습니다. 예.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비오사바 발의 법칙인데, 그래서 비오라는 사람,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 사바라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법칙을 발견했냐면은 지금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있다고 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커런트 I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어떤 요 P 지점에서 우리가 자기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볼륨 엘리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ds만큼의 볼륨 엘리먼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ds의 볼륨 엘리먼트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 r 벡터가 여기 r 벡터고 여기 이쪽 방향이 이제 r 햇 방향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 ds에서 흐르는 볼륨 엘리먼트에서 흐르는 갖고 있는 차지, 우리가 이제 그 인피니티시멀 차지라고 하면 이때 차지는 이제 q인데 이 안에 몇 개의 차지가 있느냐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몇 개의 차지는 이게 캐리어 덴시티에다가 볼륨으로 이제 나눠줘야지, 볼륨으로 곱해줘야지 되겠는데, 여기에서 볼륨은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라인의 크로스 섹션이 지금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DS가 바로 요 길이니까 요 길이의 DS만큼 곱해주면 이게 볼륨이 되겠고, 여기 캐리어 덴시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캐리어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NQADS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차지가. 근데 아까 그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상수가 4파이분의 뮤제로였고요.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인데 여기가 이제 dq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차지는 dq가 되고, v 크로스 r 벡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dq가 뭐냐면 이제 4파이분의 뮤제로에 dq가 r제곱분의 요거였잖아요. 요거 nqads죠. 그 다음에 v 크로스 r.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v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v가 지금 속도의 방향인데 어떤 속도냐면은 이 차지가 날아가는 방향이죠. 여기 그 차지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v의 방향. 그럼 v의 방향을 우리가 뭘로 이제 정의를 하냐면 v의 방향을 우리가 그 ds의 방향, 그 ds를 이거로부터 이제 ds를 벡터로 취급을 합시다. 물론 이제 s는 볼륨 엘리먼트이긴 하지만 그 차지가 움직이잖아요. 이 커런트니까. 커런트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벡터로 취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 ds를 방향 벡터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v의 방향하고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v는 이 안에 그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이기 때문에 전자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우리가 ds는 알 수 있죠. ds는 우리가 바깥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a제곱분의 a nqv v를 벡터가 v 지금 벡터가 v이긴 하지만 벡터 v를 요 s 벡터 s로 옮겨가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얘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v는 스칼라량으로 취급을 하자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얘가 v의 방향하고 s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벡터 취급을 해주냐면은 s를 벡터 취급을 해주고, s의 벡터 취급을 해주는 게 훨씬 쉽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차지가 흘러가는 그런 속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 s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요 s는 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인피니티시멀 볼륨 엘리먼트니까요. 이제 NQV가 뭐냐면은 NQV는 바로 얘가 커런트 덴시티.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로에
R 제곱분의 A, 얘가 current density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ds 크로스 R 벡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또 AJ가 뭐냐면은, AJ는 이제 여기 current죠, current. 예,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위 면적분의 current니까, 요거는 이제 current잖아요. 그래서 current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4파이분의 뮤제로에 R제곱분의 I ds 크로스 R로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ds 크로스 R이기 때문에 ds R 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ds의 벡터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그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ds 크로스 R이 돼가지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이 db가. 요 P점에서의 매그네틱 필드 방향은 S로부터 ds로부터 R로 이제 네 손가락을 이제 움켜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방향이 요 안쪽이 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제 B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뭐냐면은 그 DS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전체 매그네틱 필드는 이 모든 적분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 4파이분의 뮤제로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럴 R제곱분의 I ds 크로스 R, 이게 바로 매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그젬플이 이제 문제인데 long straight line 얘가 지금 그 어떤 긴 도선이 있어요. 여기 긴 도선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떤 점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자 하는 거죠.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R이고요. 대문자 R. 어떤 여기서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이제 여기에서 이무희의 볼륨 엘리먼트 ds를 우리가 취해서 ds를 이제부터는 벡터로 취급하자 그랬죠. 어쨌든 커런트가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ds라고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하고 여기부터 거리를 여기가 지금 r 벡터죠. 그래서 r 벡터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얘가 이제 예각일 수도 있고 이제 둔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둔각이죠.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으면 이제 예각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둔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ds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ds 방향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니? 일단 방향을 먼저 알아봅시다. 방향은 ds랑 r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B 벡터 방향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듯이 요 db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db는 이제 방향은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냥 그 크기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파이분의 뮤제로에 r제곱분의 i의 크기 ds 크로스 r의 이 절대값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ds 크로스 r이긴데 여기서는 지금 r과 ds 크로스 프로덕트 사이에는 이제 세타가 있기 때문에요. 이 크기는 4파이분의 뮤제로에 r제곱분의 i ds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예, 사인 세타.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에 r제곱분의 i ds 사인 세타가 뭐냐면 지금 스몰 r분의 라지 r이 바로 사인 세타죠. 지금 이게 이제 사인 세타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r은 뭐냐? 4파이분의 뮤제로에 여기 이제 r의 3승인데 r은 뭐냐면은 얘가 그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s제곱이 지금 여기 스퀘어 s제곱이 바로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의 3승이니까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그 IRDS가 되죠. 그래서 전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내는 매그네틱 필드는 이제 4파이분의 뮤제로에 그 다음에 4파이 뮤제로 여기 I에 DS인데 S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히 긴 도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RD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R도 이제 고정적이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적분하려면은 어떤 이제 적분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이제 부전적분을 한번 해보면 S가 지금 S로 지금 적분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분의 DX의 모양을 갖고 있죠. 이 적분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적분하려면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를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세타랑 다릅니다. 이걸 세타라고 하고 이를 A라고 하고 X라고 합시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A분의 X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X는 A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럼 DX는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그래서 지금 요거가 지금 그 X가 지금 A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다 X에다가 이제 요걸 대입을 해보면은 A의 제곱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이 나오죠. A의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의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요. 인테그럴. 그 다음에 dx는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1 오버 a의 인테그럴. 요거는 이제 시컨트 제곱인데 여기 2분의 3승이니까 시컨트 세제곱이 되거든요. 시컨트 세제곱하고 시컨트 제곱하고 캔슬 되니까 이건 시컨트 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이거는 a분의 1에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 세타는 이제 요것분의 요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냐면은 a분의 1에 스퀘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바로 이제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적분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4파이분의 뮤0 i r 이렇게 보고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a에 해당되는 것이 r이고요. 대문자 r이고 a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대문자 r이고 s에 해당되는 것이 s죠. x에 해당되는 것이 s죠. 그래서 이거의 적분은 아래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 분의 s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s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 구간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a 제가 여기 잘못했죠.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여기가 a 제곱이죠. a 제곱. a 제곱. 그래서 여기가 여기 아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지금 s의 여기서도 요 분모항은 s 제곱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오더가 이제 s의 1승이고요. 여기 위에도 s의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치면 이거는 지금 또한 뭐냐면은 s는 이제 그 아드 펑션이죠.
그러니까 기함수예요. s는 기함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오더가 s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기함수와 기함수의 마이너스로서 지금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때 보면은 이거는 2배가 되죠, 2배. 그래서 얘가 2파이분의 u0 i가 되고, 여기 분모는 r이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1이고요.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더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1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이제 걔가 2가 돼서 2랑 캔슬되면서 얘가 2파이가 된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히 긴 도선 주위에 있는 자기장은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은 여기서 보듯이 2파이 r분의 u0 i로 주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